네, 오늘 준비한 인터뷰는 두 건입니다. 그중 먼저 모신 분입니다. 시사인의 국제문제 편집위원을 맡고 계시는 김영미 위원이신데 영상, 독립 PD 역할도 함께 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멀리 나와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오늘 PD연합에서 성명을 냈던데 네. 제목은 외교부는 스텔라 데이지호의 취재를 방해하지 말라, 가로막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성명서의 제목과 지금 나와 계시는 김 PD, 김 위원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풀어가 보죠. 우선 스텔라 데이지호가 세월호 얼마 직후에 이렇게 벌어졌었던 기억이고, 그렇지만 당시 세월호 충격이 너무 크고 그래서 수년이 지나고 아직 기억을 좀 흐릿하게 네. 하신 분이거나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스텔라 데이지호 사건이란 게 뭔지, 네. 어떻게 해서 터졌고 어떻게 됐고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이걸 좀 짤막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스텔라 데이지호는 재작년입니다. 2017년 3월 31일에 이제 남대서양이라고 그 브라질과 남아공 사이 정말 그 남대서양 중간에서 침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는 배가 컸나요? 예, 이 배가 얼마나 크냐면 축구장을 3개 합친 정도의 크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63빌딩보다 큰 배입니다. 이런 대형 선박이 네. 침몰을 했고 우리 선원 8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거기 필리핀 선원들도 다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선원들 중에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돼서 생존자로 지금 남아있고 나머지는 지금 실종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 네. 가족들이 무엇보다도 원했던 부분들이었는데 당시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박근혜 그렇죠. 정부 촛불 탄핵 국면이고. 분위기여가지고 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 있었고 그래서 정권의 교체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사건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네, 그리고 사건 발생 장소도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인데다가 네, 인명 피해 규모도 세월호보다는 사람 몇 명이 죽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그렇죠. 희생됐다는 예, 게 중요하지만 네네. 세월호에 비하면 훨씬 적었고 또 복합적인 다국적 네네. 국적들이 있고 하니까 관심의 도가 좀 떨어진 데다가 박근혜 탄핵이 최고이자 국민들 모든 관심이 거기 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행정력이 미칠 정신도 없었다는 점은 감안하더라도 매우 비극적인 사건인데 그렇죠. 하나도 예. 하지 못했다. 네. 당시 이제 브라질에서 출발을 했는데 네. 브라질도 탄핵 전국이었어요. 뭐 그래요. 하필이면. 그리고 우리나라도 탄핵 전국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양 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그렇지만 당시 브라질 해군이 그 군함을 가지고 가서 몇 개 이제 부유물을 네. 스텔라 데이지의 부유물을 이렇게 수거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구조 활동이 다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사건이 이제 언론에 주목받지 못한 거에서 이제 비극이 시작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이 선원들은 굉장히 훈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탈출했을 거다라는 희망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세월호의 일반 승객들처럼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니까 그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수장된 이게 아니고 선원 생활이 오래된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능력은 어느 정도 된 분들이니까 그 커다란 배가 침몰하기까지 그냥이야 있었겠느냐. 어디 탈출을 했고 어딘가에서 지금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는 건 일견 너무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 훈련된 선원들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희망을 갖고 선원들이 살아있을지 모르니 수색을 좀 해달라. 그래서 광화문 앞에서 시위하고 계속 했지만 당시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죠. 대선 전국이다 보니까 모든 뉴스들이 대선 뉴스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스텔라 데이지 뉴스는 거의 안 나오는 상황이었고 가족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소외당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가족들이 찾아온 건 사건이 일어난 지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고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가족분들이? 저희는 이제 제보를 많이
받는 입장이고요. 네. 언론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도 어느 언론이든지 관심만 보여주면 네. 어떻게든지 가보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에게 찾아왔을 때는 그 사고 현장 가까이는 가는 건 엄두도 안 나지만 모든 정보를 정부와 선사로부터만 듣는다. 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좀 달라. 그래야 우리 가족들이 생사를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되지 않느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언론의 존재감이 이제 필요한 부분인 거죠. 네. 언론의 역할은 정부나 선사가 주는 정보가 과연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심판하는 크로스 체킹을 해서 이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 알고 있는 준 정보들, 그다음에 그 정보들은 전부 선사와 정부가 준 정보들이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숙지를 하고 이제 바로 제가 남미로 취재를 갔어요. 중간 질문 하나만요. 네. 선사와 우리 정부 아마 외교부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거기에서 가족들에게 준 정보는 확실하고 공식적인 통보였습니까? 공식적인 통보였긴 하지만 그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가족들은 확신을 하지 못했어요. 확인하고 싶다. 예. 그 어떤 내용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다고 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만 했지 사실 가족들은 되게 평범한 시민들이거든요. 그러겠죠. 평생 정부를 상대할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니까 막연하게 언론인들은 좀 알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그러면 충분히 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쭉 사건 순서별로 얘기해 나가신데 여기서 잠깐만 네. 오늘 PD연합회 성명 제목처럼 그런데 외교부에서 스텔라 데이지호 아마 블랙박스를 찾으러 가는 작업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왜 언론 취재, 동승 취재를 한사코 막는 겁니까? 이제 외교부는 공식적으로는 취재진의 안전 문제. 안전. 네, 2달 정도 배를 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취재진의 안전 문제가 걱정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안전이 걱정된다고요? 근데 저는 참 친절하네요, 일단.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저의 건강을 생각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긴 한데 취재하는 사람은요, 취재하다가 혹시 위험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 대가로 저희는 취재 자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저는 뭐 각종 분쟁 지역, 이라크, 아프간 전쟁, 그 다음에 아랍의 봄을 현장에서 다 취재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배 2달 타는 게 위험 정도로 본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20년 동안 그러고 취재를 하러 다닌 사람한테 배 타고 가는 게 위험하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김 PD, 뭐 편의상 김 PD라고 호칭해도 네네. 되겠죠. 김 PD의 건강 상태가 어떠신지는 모르지만 그냥 평균 점수라고 한다면 그 배에 타서 직접 블랙박스 수거나 탐색 작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 역시 무슨 철인 28호 같은 사람만 타는 건 아닐 텐데 그 사람들이 두 달 정도 이 작업을 할 수 있으면 평균치 건강을 가진 사람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꼭 집어서 취재진들의 건강이 염려돼서 못하겠다. 외교부에서는 언론인이나 기자들의 체력 상태를 매우 불량한 걸로 보고 있어서 이렇게 관심과 보호를 하려나 보죠? 일단 마음은 고맙죠. 근데 저는 이 취재를 위해서 건강 검진을 다 받아서 서류를 예.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체력이 모자랄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옛날에 배 취재해보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네. 나가지고 계속 지금 체력 단련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보호받을 정도의 언론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취재진의 안전을 일단 걱정하는 순수한 의도는 받아들이겠으나 그것만이 취재를 불허할 정도의 이거는 알 권리와도 직접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그것만이 외교부가 취재 불허의 이유로는 뭔가 좀 부족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김 PD께서는 저간의 사정과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태와 입장에 계시니까
외교부에서 실질적으로 취재를 막는, 지금 김 PD의 승선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의 취재를 불허하고 있잖아요. 이제 저희가 그 회사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사 공문으로 보냈는데 네. 전화 한 통화 10분도 안 되는 통화에 이제 통보만 하고 담당자가 끊었는데요. 네.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들어있지는 않았고요. 네. 그냥 약간 고압적인 자세로 불허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불허라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정부가 불허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저희는 헌법의 기본권에 보장된 취재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 자유가 있는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기타 이게 안 된다 된다 이 부분이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심사숙고했다라는 걸로 이렇게 퉁치면서 이제 끝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다 그렇게 됐는지 혹은 국민들과 이게 소통이 되는 과정에서 이게 결정이 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국가가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을 국민들은 그냥 말하면 듣고 아님 말고 그리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할 수 있는 게 언론인데 언론의 역할은 쏙 빼버리고 이렇게 하면 국민의 알 권리는 아주 심각하게 침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 입장에서 당연히 제기하실 수 있는 말씀 같고요. 이달 말 아마 조사를 위해서 출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정인 걸로. 이번 조사는 우리 외교부가 100% 주관하는 겁니까? 네, 외교부가 주무부처고요. 네. 우리 영토 바깥에 있는 재외국민의 모든 사건은 외교부가 주무부처입니다. 이 스텔라 데이지호의 선사가 어디죠? 폴라리스 쇼핑이라고 부산에 있는 우리 국적선입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폴란드 쇼핑? 폴라리스 쇼핑이라는 폴라리스 회사입니다. 쇼핑이라는 회사, 마치 네네. 세월호가 청해진 해운 소속이었듯이 네네, 선사라고 부르죠. 네. 우리. 폴라리스 쇼핑이라는 선사에 소속된 배였고 26만 톤 철광석을 싣고 가던 중이었고 침몰 원인 같은 게 밝혀진 게 있나요? 바로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수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블랙박스 수거 작업은 이제 될지 안 될지 기술적으로 가능할 때 수거를 한다는 얘기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심해 수색 장비를 투입한다라는 데 사실 더 방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생사 확인을 위해 대서양까지 가는 아주 대역사를 세운 거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 이렇게까지 해주는 얘가 이번 정부 들어서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벌어지는 있는. 과정이고요. 그 모든 거는 사고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스텔라 데이지 가족과 1년 반 정도 같이 이렇게 취재를 하고 또 여러 나라, 남미, 뭐 유럽, 뭐 일본, 뭐 여러 국가를 다니면서 취재한 결과,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취재한 결과 대충 그 배 결함으로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침몰했지 않았나라는 그런 여타 유사 증거들은 있지만 정확한 증거를 알아야 우리가 그 다음에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가족들 입장에선 내 가족이 어쩌다 사망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귀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첫 실마리를 푸는 것이 바로 그 블랙박스를 수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고 원인 규명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언론인의 동승 취재는 전면적으로 봉쇄하고 우리가 다녀와서 보도자료나 뭘 낼 터이니 그때 이제 보도해달라. 아마 그런 자세이겠죠. 세월호 이후에 뭐 비단 해상 교통 뿐만이 아니고 수송수단뿐만이 아니고 사회 전 분야에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안전. 그 이후로도 5년을 맞는 동안 우리는 또 몇 번이나 참담한 처절한 사고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지금 이 경우도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우리 선사였고 필리핀 사람과 우리 한국 선원 등 승무원 24명이 타고 있었고 생존된 2명 빼고 최소한 22명은 사망 내지 실종으로 추정되고 있는 인명피해 규모로만 봐도 결코 적지 않은데 우리 세금을 들여서 조사를 하러 간다. 그런데 모든 취재진은 불허한다. 그게 뭐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조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 차원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어떠한 기술적 난점이 현장에 가보니까 뭐가 있어서 도저히 현 단계에서는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가감 없이 객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정부의 신뢰도도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기자를 동승하자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고생하고 가겠다는 사람을 뿌리치는 거.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그 국가란 언론과 어떤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가가 돌아가는 그것을 미리 알고 알려지는 것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지금까지 싸워오면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할 때까지 수많은 거짓말을 들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국가 언론에 대한 신뢰가 거의 바닥인 거예요. 지금 승선자 가족들도 동행이 불허. 아니요, 가족 한 명 동행합니다. 아, 가족은 딱 한 명. 한 명 동행하고 키오스트라고 해양과학기술원하고 또 다른 학자 한 명하고 이렇게 세 명이 동승하기로 그렇게 얘기는 됐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 가족들이 신뢰도거든요. 아, 가족 대표 중에 한 사람만 참여를 시켰군요. 아마 네네. 가족들이 아주 세게 강력하게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요구했죠. 예. 네. 근데 이 가족도 마찬가지로 시민이잖아요, 평범한. 네. 근데 심해수색이라는 거는 엄청난 그 오션 지오그래픽 뭐 이런 대양학 이런 학문을 연구한 학자들도 사실 심해수색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속아왔는데 또 이걸 가지고 속이면 블랙박스 내용을 속이면 혹은 블랙박스를 손상시키면 이런 피해의식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언론이 같이 타서 같이 있다라면 가족들도 굉장히 안심이 될 거다. 객관적인 심적으로도. 목격자 내지는 증언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언론인들이. 그 신뢰도를 회복하려고 제가 계속 취재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예. 과거 정권에서 언론인에 대한 비난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신뢰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언론이라는 존재감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왜 있느냐, 과연 회사 다니느라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국민들 편에 있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승선 취재 협조를 요청했던 겁니다. 외교부로부터 여차여차하여 불허한다라는 짤막한 팩스를 받고 지금 하신 말씀 그런 취지로 다시 한번 재요청을 하거나 뭐 항변은 아니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꼭 취재를 하고 싶다라고 다시 한번 의사를 전달했습니까? 근데 그 전화를 받았는데요. 네. 문서로 받은 것도 아니고 전화로 받았는데 제가 계속 그 요청을 했죠. 거기서 다시 검토해 줄 수 없느냐. 네. 이거는 굉장히 의의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꾸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일이다라는 그 얘기고 또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확신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정부 그러면 어느 부처에서 이걸 결정을 했느냐 그랬더니 정부가 하나지 두 개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까지 되면 이제 시비 걸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거기서 통화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는데요. 뭐 그렇다고 언론의 입장에서 불허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같은 공범자가 돼버리는 것 같아서 계속 지금 저는 이제 의회에도 요청을 드리고 서울시 이 사안에 국회 의회 얘기를 하고 이러는 거는 이거는 외교부가 허가하고 안 하고의 일이 아니다. 외교부가의 어떤 방침이든 하더라도 헌법 안에서 조율이 돼야 된다. 그리고 헌법 정신에 그렇죠. 입각해서 결정을 하는 게 훨씬 옳다라는 네네. 게 지금 주변 사람들의 얘기였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끝까지 이제 저항을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않을까. 그래야 그 일환으로 오늘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 드리죠. 그 통화할 때 외교부 관리에게 이 사안이 강경화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보고가 됐느냐 혹시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그런 질문 할 새도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말만 하고 장관에게 보고됐느냐 안 끊어가지고. 됐느냐는 행정부처에서는 꽤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정부가 결정했다로 무슨 말을 해도 정부가 결정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지금 나와 있는
김 PD께서 2017년에 이런 말을 했던 게 참 인상적입니다. 이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오늘 인터뷰는 마치겠습니다. 기레기 오명을 받고 싶지 않아서 면피라도 하려고 취재를 시작했다. 기레기라는 말이 세월호 이후에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고 일부 그런 말을 들어 마땅한 대목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 PD의 이 소박해 보이는 일견 겸손하게까지도 느껴지는 이 말, 그런데 안전을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게 시대의 요청이 된 상황에서 굳이 힘든 것을 무릅쓰고 동행 취재를 하겠다는데 이것을 굳이 막아야 하는 것, 물론 외교부가 나름의 고민은 했겠습니다만 그것들이 좀 더 충분히 소통되고 허락해야 할 이유와 허락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비슷비슷하다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헌법에 보장된 그런 차원에서 좀 진일보된 결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이런 그 시쳇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투지라는 말은 너무 점잖고요. 그 깡다구 있는 기자 정신을 우리 국민TV 이강윤의 오늘에도 좀 자주 접목을 해서. 아니, 저 깡다구가 아니고 원칙인 거예요. 아, 예. 네, 그냥 제가 헌법에 나와 있는 법과 제도 안의 원칙만 지키는 거예요. 오지와 이런 곳을 많이 취재하셨다고 하니 그것도 원칙에 입각해서 일반 국민의 알 권리 뉴스에서는 잘 때문에. 접하기 힘든 거라 자주 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루트를 하나 만들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다른 언론지 그리고 뭐 미디어 오늘 같은 언론 전문지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그래서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승선을 허용해서 동승 취재 쪽으로 잡히기를, 물론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본인의 취재가 사회에 기여하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하나의 디딤돌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